S&P 500은 소비자 신뢰 지수 부진으로 인해 4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도 역시 하락하며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은 또 한 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스마트 머니가 어디에 투자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하는 것. 둘째, 저처럼 시장의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빠르게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 500의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도 장 초반에 큰 하락이 발생한 후 장 막판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 시작과 함께 큰손 투자자들이 매도를 진행한 후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자금을 투입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P 500 지수는 1월 초에 발생한 하락과 비교하면 아직 충분한 하락폭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하향 돌파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시장 내에서 자금이 계속 순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방어주 등 일부 섹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기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지지선 근처에서 마감했으며 내일 과연 지지선을 붕괴할지 유지할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성 때문이지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며 다만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형주는 지켜보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소형주 지수는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고 정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23을 기록하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3거래일째 공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UPRO나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은 현재 중소형주는 조정을 겪고 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1월부터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성장주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도를 진행했어야 하며 현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40%에서 60%로 조절하면서 방어주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평균 단가가 낮은 리더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장세로 판단됩니다. 현재 10년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기 불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하락이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쌍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S&P 500을 숏 포지션으로 진입한 상태이며 동시에 장기채 ETF인 TLT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러한 흐름이 모두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단기 트레이딩이 어렵거나 빠른 매수 매도가 불가능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해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금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다시 한번 하락세가 꺾일 가능성을 보였지만 아직 추세가 끝났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21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때까지 금 보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주요 지지선을 붕괴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50%를 정리한 상태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때 다시 한번 매도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빅테크 종목 중 단기 보유 관점에서 유효한 것은 오로지 애플뿐이며 반면 테슬라는 오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때 매수하셨다면 현재는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메타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금요일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으며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한 차례 붕괴했다가 다시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직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어제 21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매도 신호가 나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보이며 실적 발표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내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목요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지난주 이미 매도 신호가 나온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드디어 상승 반전을 보였습니다. 지지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많은 스타트업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매도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과연 작년 8월에 지지선을 붕괴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 보이지 않으므로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락이 마무리된 후 상승 반전이 확인될 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이미 매도 신호가 나왔으며 최고점 대비 현재 30%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 역시 너무 빨리 매수를 시작하지 마시고 매도세가 멈춘 후에나 매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어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주택건설 관련 ETF였으며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근 과도한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수 포인트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숏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T-Mobile은 오늘도 상승하며 방어주로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도 일라이 릴리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쉬어갔던 만큼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금광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GI의 지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이 무려 100% 증가했으며 올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내일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우리가 주목하는 주식인 힘스와 템퍼스 AI가 실적 발표를 했으며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홈디포와 리얼티 인컴의 실적 발표 내용도 요약해보고 트레이딩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힘스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4분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FDA의 세마이글루타이드 공급 부족 해제로 인해 복제약 판매를 60일에서 90일 내로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스는 여전히 경구 치료 옵션을 판매할 예정이며 힘스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다이어트 약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약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보험 체계를 아시는 분들은 힘스가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지 현재 랩 테스트, 자동화 설비,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GLP-1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경구용 치료제와 리라글루티드의 영향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심이 식고 스마트 머니가 다시 매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면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형성했을 때와 전고점 돌파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볼 광고 이후로 미국 내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품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힘스가 연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의약품 제조 시스템까지 완성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도하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템퍼스 AI입니다. 템퍼스 AI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템퍼스 AI도 현재 상당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힘스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며 유망한 기업이지만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 미스로 인해 급락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매도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정확한 타이밍에 했다면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간 주식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한 포인트는 급락이 처음 나왔을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매수했던 매수분들은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급락이 끝나고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든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주당 순이익도 9% 상승하며 90년대 최고 주식 중 하나로서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2025년 성장률은 2024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집을 수리할 때 홈디포와 로우스를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만큼 여전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재는 중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보이지 않으며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주식,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지속적인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부동산 주식의 강세로 인해 S&P 500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입니다. 오늘 급락했다가 반전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주 매수 포인트를 형성한 만큼 현재는 초기 매수를 시도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주에서 자금을 더 뺀 뒤 부동산 및 바이오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면 리얼티 인컴에서 자금이 빠져 기술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주식들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미 많은 매도를 진행하고 방어주로 이동했어야 좋은 트레이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매도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 결국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기업들은 탄탄한 재무 구조와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더 좋은 차트를 찾아 트레이딩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 과감히 손절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장기 보유하거나 트레이딩 전략을 선택하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